자, 5월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금쪽 같은 네 종목,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매수가 38만 2,500원이고요. 장 초반에 매도를 못했는데 내일이라도 팔까요? 하시네요. 저희가 쉬는 사이에 조선 쪽에서 또 호재가 나왔잖아요. 자, 오늘 막 팔려고 하셨나 봐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우리 전태령 대표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업종은 홀딩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도 업종들을 생각을 할 때 결국 조선업종에서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반도체에서 좀 시세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하셨을 텐데 오히려 반도체는 눈치를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중심에서 나오고 있는 조선업종에서 그리고 방산주 관련 업종에서 시세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고 그 외에 삼성중공업이나 관련 조선업종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을 좀 권해드려요.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시장에서 매출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이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냥 눈에 보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2022년도에 9조의 매출이요. 올해 예상 매출이 16조 가량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지금 매출 수주 오늘도 이제 캐나다하고의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매출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조선업종이 신고가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고 한 번도 밀림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37만 7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오늘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이슈를 이야기를 하고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함께 상승을 한다고 하면 조선업종들은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37만 7천 원, 38만 원 근처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현대중공업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홀딩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은 언제 팔까인 것 같아요. 이미 뭐 수주를 잔뜩 받아놔서 뭐 앞으로 향후 2, 3년 실적은 끄떡이 없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수혜로 굉장히 또 비슷하게 일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서요. 또 먼 미래의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주가가 또 이걸 반영해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언제 팔까가 이제 고민인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문의를 주신 분은 아침에 뜰 때 팔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참에 한번 팔아주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유 관점.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조선주는 10년 주기를 타기 때문에 지금도 미래를 봤을 때는 시장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수주가 막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캐나다 쪽의 호재,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문제 서로 미사일 주고받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바로 파키스탄 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또 필리핀이 있고요. 그래서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쪽 동남아 쪽 배도 상당히 많이 지금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조선주뿐만 아니고 방산주에도 이제 같이 엮여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무인 수송선, 최근까지만 해도 해군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안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타서 들어갔었는데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개발해서 해군하고 같이 지금 수주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가가 41만 원인데 지지라인 두 개를 굳이 잡자면은 1차 40만 원, 2차 38만 원 종가상으로 깨지지 않으면 보유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저는 45만 원, 50만 원 두 개를 생각하고 있고 중장기로 봐서는 조금 흐름이 더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오늘도 8%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기세상 한 10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조선주 그다음에 방산주는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한 게 이제 한 3년, 4년 됐거든요. 길게 보면 4년, 짧게 보면 2, 3년인데 그래서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실적이 많이 나오는 쪽은 조선 방산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좋을 듯 하고요. 굳이 큰 손해가 아니면
조금 더 좀 느긋하게 보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참조적으로 오늘 종가가 41만 5,500원이고요. 네.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지금 약 49만 원 정도에 오. 형성이 돼 있네요. 일단 수익권이시기도 하고 두 분이 주신 말씀이 주도 업종이다. 조선에 대한 어떤 수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길게 봐도 홀딩해도 보유해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대한항공 들어왔고요. 매수가 24,400원입니다. 여행 시즌이 와서 매수를 했는데 여름까지 끌고 가도 될까요? 하시네요. 네, 자 여행 시즌이 와서 여행 시즌인가요? 여행을 최근에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특히 비행기는 뭐 요즘 타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렇죠. 자 여름까지 끌고 와도 될까요? 뭐 길게 보시고 사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매수 가격이 24,000원이고 오늘 기준상에서 22,700원이거든요. 네. 저는 일단 홀딩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한항공이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환율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환율이 급락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호재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방금 김문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여행 수요, 여행하신 그 시즌이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또 그 환율이 떨어지면 항공유 구매에 우리가 이제 부담이 없어지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대한항공은요 350억 이익이 되고요. 아시아나항공은 280억의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져서 너무나 좋은 호재에 작용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제가 매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한알령 관련주의 이슈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그동안에 참으로 좋은 모습, 그 실적도 좋았지만 업종이 좋지 않았고 시장에서 업종에 관심이 없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5월 지나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거든요. 대한항공이 저는 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언제 팔지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다라고 생각하면요. 목표가를 설정하지 마시고 추세대로 홀딩을 유지를 하셔야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동안에는 참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줬는데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준 건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물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현 매물대가 돌파를 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오랜 정말 숨고르기 이후에 이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업종 전환이 되고 시장에서 관심 있게 갖고 외인들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26,000원도 돌파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26,000원 돌파를 했을 때는 그때는 주도 업종의 그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항공 회사들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리스로 항공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달러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급락해주면 좋고 기름값 좀 싸지면 좋고. 네. 근데 오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렇죠. 겹치면서 맞아요. 지금 2달 내내 빠졌다 오늘 하루 만에 큰 폭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최근에 환율이 한 1,500원 선 부근에서 네. 1,400원대까지 한 무려 100원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이제 또 많이 빠지면서 환율 하락, 유가 하락 양쪽에 다 수혜를 받는 최근에 또 중국 쪽에서 무비자 입국을 또 허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이제 결론이 나면은 아마 중국하고 네. 뭐 빠르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더 호재가 쌓이는 거겠죠. 그렇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그 작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매물대 쌓여 있는 부분이 24,000원, 5,000원, 6,000원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한항공을 갖고 있다면은 저는 3분할로 저는 분할로 일단은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좀 한 다음에 다시 조정 시 다시 한번 보는 관점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24,000원, 25,000원, 26,000원
분할로 일부를 매도한 다음에 그래도 이 라인을 26,000원대를 돌파하면은 이제 중기 추세를 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올 때 좀 과거부터 오래 들고 있었으면은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타이밍을 한번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대한항공은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한 3만 원 라인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2만 원대 후반만 가면 네.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장동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하게 이번에 올라오는 거 이용해서 잘 한번 분할 매도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일단 여름까지 끌고 가 보시되 짚어주신 가격대에서 한번 조금씩 잘라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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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세요? 거기 13만 9천 원인데 한 15만 원대 사서 물을 좀 탔어요. 네. 그래서 지금 13만 9천 원인데 아이고, 물에 타셨는데도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랑 현재 종가랑은 조금 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반토막 정도 났어요. 아유, 그러게요. 반토막이 됐는데 제일 걱정되시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이거를 뭐 그냥 놔두면 전번에 얼마 전에 또 한 12만 몇천 개 올라서 조금 있으면 탈출하겠다 싶었는데 네네. 그냥 또 이렇게 됐어요. 네. 뭐 하나 비전인지 그 영향을 좀 받았다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막 비중이 좀 많으세요, 어머님? 예, 비중이 15% 좀 못 됩니다. 15% 조금 안 되시고 물 예, 한번 한 타셨었고. 3점 몇 프로, 14% 정도 가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전략 같은 거를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다행히도 일단 비중은 아주 많지는 그러게요. 않으세요. 근데 이걸 그냥 붙들고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네. 올라오를 좀 기다려도 될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뭐 물을 한번 탈지 네. 짧게 그냥 교체를 해야 될지 아마 이 부분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 대표님,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미반도체는 좋은 전략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미반도체가 나쁘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한번 강하게 시세를 주고 지금 조정을 주고 차익 실현하는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데는 늘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시장에는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교체하는 걸 권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좀 13만 원까지 조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일단 지금은 보유 관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다가 그래도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한미반도체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요. 긍정적인 그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7만 원 이탈하면은 이건 물타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 가격대에서 8만 원을 돌파를 하면 삼성전자나 그 외의 반도체 중심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매물을 어떻게 소화해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은 주도주가 아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뭐 비중을 더 실어서 이거를 가야 된다. 물론 기술적인 지표에서는 가능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조선업종이나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저희 우리 HBM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장비가 바로 TC 본더라는 장비인데요. 네. 이걸 지금 국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90% 정도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지금 마이크론에 공급을 하고 있죠. 최근에 하나세미텍에서 또 들어온다 이러면서 막 그 때문에 좀 시끄러운 문제들 때문에 주가 좀 다시 좀 밀렸다가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장동호 대표님은 네. 일단 우리 전대령 대표님은 나는 이거 별론데라는 의견이시거든요. 네. 장동호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별로긴 하지만 이제 물려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여기서 손절을 한 다음에 다른 종목을 살려고 하면은 이미 사고 싶은 종목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또 물릴까 싶어서 엄청 무섭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좀 기다렸다가
반등 시 좀 물타기를 좀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의 흐름을 보면은 하이닉스를 항상 뒤를 따라다니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방금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의 독점적인 존재였는데 하나 쪽에서 이제 우리도 그럼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악영향으로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하이닉스를 먼저 잠시 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닉스를 보면은 하이닉스가 한 이틀 정도에서 어제 한 4%, 오늘 한 3% 정도, 한 7%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차트를 한 이틀 정도 당겨 보면은 지금 한미 반도체하고 똑같습니다. 딱 이런 상태거든요. 눌러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위로 잡을 건지 아래로 잡을 건지.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딱 보면은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가 딱 그 상태예요. 1차 바닥을 다지고 1차 상승 후에 지금 살짝 눌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금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8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7만 8천 원, 8만 원 자리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공매도 물량이 점점점 조금씩 마이너스로 뜨고 있거든요. 최근에 공매도가 1,200만 주에서 1,150만 주까지 한 50만 주 정도를 지금 다시 한번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그 가격이 7만 8천 원에서 8만 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8만 원 자리를 돌파하면 주가가 한 5에서 7% 정도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비중이 15%니까 네. 5% 정도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1차 목표가를 저는 8만 8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1차 3분의 1 매도, 반등 시 2차 목표가 9만 5천 원, 10만 원, 나머지 3분의 1 매도하고 그럼 3분의 1이 남겠죠. 나머지 가지고는 이제 다 매도를 하든지 기다렸다가 매수가 부근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든지 그리고 만약에 아래로 갔을 때는 주가가 7만 원 라인을 이탈하면 이 주식은 한 2달 정도 바닥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가격대를 잘 기억해놨다가 매매하는 방식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가격대를 정해서 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확실한 작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가 지난해 20만 원대까지 갔던 기업이 지금 7만 7천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지난해 주가 빠졌던 이유는 외면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 AI 반도체 시장이 정점을 친 것 같다. 거기다 더해진 얘기가 경쟁자가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빠졌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너무 좀 거품이 꼈어요. 너무 비싸서 빠진 거고. 네. 거기에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섞이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지금 매입한 가격까지는 조금 길게 보시면 가능한 가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좀 쌀 때 추가 매수 해놓는 것도 단가를 차라리 이럴 때 좀 낮춰놓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전태룡 파트너가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모멘텀이 없고 하이닉스 자체가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 두 분이 주신 의견은 이럴 때 뭐 가격대를 기억해서 조금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기다릴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요. 요거 뭐 매수하신 지는 조금 오래되셨어요? 5년. 5년 정도요. 또 우선주면은 배당을 보고 조금 들어가셨겠어요, 어머님? 아니요. 한국투자증권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를 권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증권주 그래도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은데 매수가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67,800원. 67,800원이요. 오늘 조금 올라서 그 부근까지는 온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것일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 네.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어떻게 할지가 네.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그러면 그거 조금 질문 드려볼게요. 자, 4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제 매수하신 지 4년 됐는데 계속 마이너스 돌고 있다가 지금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손실을 거의 다 이제 그쵸. 줄인 상태거든요. 자, 이제 매입한 가격까지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홀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4년 동안 기다리셨다면 매수가까지 오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 수익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제 그 매매하는 성향과 이제 투자 종목들을 선택하는 성향이 지금처럼 강한 종목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매일 제가 아침 이제 공부한다는 곳에서 유튜브에서 이 금융주나 증권주를 체크를 해드렸었거든요. 4년 기다리셨으면요, 이 종목은 지금 그대로 상승을 이제 시장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종목 업종이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장 금융주나 증권주의 이 호재들을 보면요, 네. 일단 KB금융에서 추가 주주 환원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달 15일 날 1조 200억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신한금융에서는 상반기 내 6,500억 규모 자사주 취득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금융에서는 4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연간 배당 총액을 1조 원 고정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금융에서는 올해 목표 12.5% 그러니까 수익 비율을 설명을 하는 건데 보험 포트폴리오 등 호재들에 대한 발표들을 대표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년을 기다리고 매수가에서 뭐 팔아야 된다는 그런 고민보다는요. 장기 투자라는 건 원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한국 금융지주의 차트를 보시면 꽤 오랫동안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줘요. 너무나 지루하지만 4년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또 몇 년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히려 2021년도 10만 원까지 간 이 한국 금융지주는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이고 여러 가지 금융주 주주 환원 포함해서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현 구간대에서 상승 탄력이 붙는다라고 하면 1차트 보면은 이거 정말 강한 주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선주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금융주들이 대부분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에 패턴 터치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홀딩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요 라인 58,000원 이탈되면 그래도 뭔가 시장에서 좋지 않은 그 흐름들의 감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궁금한 게 매수가에 도달했을 때가 궁금하실 텐데 네. 그 매수가 도달했을 때 밀림 없이 그 충돌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요. 저는 2021년도 구간까지 그 1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오.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단 우리 오늘 이 보는 방송을 계속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진단을 해드리지만 만약에 시장이 꺾이면 저는 모든 종목을 좋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오늘 상담을 받으셨으니까 매일매일 보셔서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뷰를 말씀을 드리면 네. 항상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 좋게 봤던 종목들도 같이 꺾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오늘 공부한 걸 수첩에 적어두시면 분명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한국 금융지주 요즘 뭐 은행주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네. 증권주는 요즘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이 증권회사들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맞아요. 요즘 해외 주식 많이들 해서 그런지 네. 그렇게 수수료가 비싸다면서요. 그래서 증권회사들 요즘 아주 주가가 다 좋은데 자, 한국 금융지주 뭐 우선주긴 합니다만은 뭐 보통주나 우선주는 어차피 방향 같으니까 네. 자, 얼마 정도까지 볼까요? 네, 해외 주식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2분기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이 많이 물렸어요. 반대로 너무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좀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다들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금융주도 우선주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매물대를 막 통과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면 62,000원, 63,000원이 굉장히 큰 매물대였는데 이 라인을 돌파를 막 했어요. 그래서 추세상 제가 볼 때는 1차 65,000원, 2차 75,000원, 8만 원 정도. 네. 저는 기분 좋을 때 이런 종목은 분할로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 기다린 상태에서 이 주식이 또 올라갔다 빠지면 또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항상 주식은 기분 좋을 때 일부분을 매도한 다음에 약간 부담 없는 선에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홀딩을 했는데 주가가 한 일주일 올라가서 한 또 20% 정도 빠지면 단기적인 급락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지만 금리 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증권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분할로 일부분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가지고 방금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0만 원 그 언저리를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만 5천에 7만 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매도.
저는 7만 5천 원, 8만 원 정도 나머지 3분의 1 매도. 나머지 가지고 10만 원 부근까지 도전 한번 해보시고 그 나머지 돈 이익 실현한 자금은 조금 한숨 돌리고 네. 또 매매를 좋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관점이 저는 맞을 듯합니다. 네, 자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증권사가 50개가 넘어요. 그 많은 증권사들이 아주 팍 터지게 스스로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익은 나는데 이게 크게 늘지 않는 게 증권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과거 우리가 좀 긴 흐름의 증권주 추이를 보면 거의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무튼 증권회사들은 이 넥스트레이드, 이 대책을 해서도 생기고 네. 거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수수료 수입도 더 늘 것 같고요. 네. 또 거기다 의외로 해외 주식 열풍 덕분에 그건 또 수수료가 또 꽤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좀 짭짤한 지금 수익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요 분위기로 수급도 좀 붙어 있는 상태니까 두 분 말씀하신 단기 방향이 우상향이니까 네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잘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뭐 매수가 부근 그 위에서 조금씩 물량 줄이고 남은 물량으로 이제 우리 전태룡 파트너 짚어주신 가격대까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한국 에어로스페이스 들어왔고요. 매수가 82만 원입니다. 황제주로 등급 가능할까요? 아까 또 우리 장동우 파트너가 그 뭐 목표가 100만 원 뭐 이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바로 유튜브로 또 상담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80만 원 가면 100만 원 원래 한번 가야 되는 게 맞긴 네. 맞는데 자 이거 100만 원 갈 수 있는지 두 분 의견 다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전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는 간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100만 원을 찍을지는 좀 더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4월 달에 함께 공부하는 곳에서 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다, 주도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살펴드렸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우리 국내 글로벌 여러 가지 호재 자료 그 내용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에 뭐 압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혀 시장이 흔들려도 이 종목에 대해서 밀림이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장이 꺾이면 이렇게 대장주들은 꺾임이 작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지금 이런 종목이 대장주라고 해서 지금 매수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담을 하셨고 매수가 된 상태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 구간에 좋은 모습들,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오버슈팅이라는 그 위험한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구간이 언제냐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장에서 대장주였던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가 얼마가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럴 때 매도 한번 하시고 그럴 때는 우리 시장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가격대에서 신규 매수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어려운 그런 구간이고요. 80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100만 원까지도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오늘 국내 방산주들 전부 다 빨간불을 내면서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8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00만 원을 바로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자, 100만 원 언제 봅니까? 곧 갈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곧 갈 것 같고 목표가를 제가 아까 100만 원 말씀드렸는데 좀 올리고 싶어요 저는. 네. 120에서는 130만 원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에코프로가 이렇게 해서 150만 원을 찍고 빠졌는데 네. 그런 흐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서로 종교 문제 가지고 옛날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출발해서 나라가 쪼개지면서 또 파키스탄 바로 위에는 아까 제가 말씀 중국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또 인도하고 중국 관계가 굉장히 또 안 좋아요. 그래서 파키스탄 인도 문제가 벌어지면 곧 중국하고 또 연관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필리핀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가는 100만 원은 무난히 돌파할 것 같고요. 네. 120에서 130만 원 정도가 되면 약간 그때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오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저는 한 30% 정도의 단기적인 조정이 올 거라고 판단되고요.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도 하나
그룹은 조정식 강력 매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좋고 앞으로 좋을 것 같고 또 뭐 인도 파키스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기를 이렇게 하는 뭐 폴란드 쪽도 마찬가지고 체코, 러시아 쪽도 이제 최근에 동유럽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그 무기를 많이 수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미국하고 유럽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미국도 손을 떼겠다. 최근에 보면 또 그린랜드를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미국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하고도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이라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공매도 쪽이 굉장히 200만 주에서 한 70만 주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쇼커버링. 하루에 10만 주 정도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100만 원 부근까지 가면은 한 번 더 20만 주 정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쇼커버링이 급격하게 오는 구간이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되면은 한 번 정도 팔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네. 이런 종목들 보면 한번 꼭 시세를 세게 분출했다가 꺾기도 꺾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매도 물량들이 네. 좀 비싸다 싶어서 공매도를 쳐놨는데 갑자기 어떤 이슈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손절쳐야 되거든요. 손절치는 과정이 주식을 사서 갚는 네. 과정이다 보니까 마지막 이 시세는 꼭 한번 공매도 쇼커버링이 세게 붙으면서 거래도 막 터지고 지나보면 이제 그다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거래량이 쇼커버링이 세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하셨던 100만 원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거래가 한번 실릴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제 천천히 또 매도할 수 있는 준비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직도 시세가 남았다는 게 굉장히 또 인상이 깊습니다. 제가 이 종목 뭐 30만 원대일 때부터 봤는데 네. 오늘 종가 89만 원, 황제주까지 기대를 해봐도 30만 원대부터 보셨는데 사지는 않으신 거죠? 아우 저는 제가 딱 그랬어요. 더 갈까? 더 갈까? 생각만. 여기까지 왔네요. 네. 120만 원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선정한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 한 가지씩 만나볼 텐데요. 단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월입니다. 5월에 꼭 잡아야 하는 종목,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져오신 종목들입니다. 장동우 파트너는 웹캐시 가져오셨고요. 전태룡 파트너는 삼현 가져오셨네요. 네. 자, 우리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이 모두 좀 중소형주를 좀 좋아하세요. 네. 아니나 다를까 또 중소형주가 좀 들어와 있는데 네. 자,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준비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면 네. 어떤 모멘텀이 있나요? 저는 일단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좀 공격적인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호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면이라는 종목은요, 두 가지의 호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 관심 있는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 방금 앞전에 보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방산주에도 해당이 되는데 실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핵심 초도 양산 부품 관련해서 국내 방산 기업에 이제 독점 공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공급을 하면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재료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육해공원에 전부 다 이제 납품을 해요. 공군의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에 탑재되는 전자광학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핵심 부품에 납품을 하고요. 두 번째, 해군의 윤영하급 유탄 탄속함에 적용되는 그 해상 전자 광학 장비 핵심 부품에도 납품을 합니다.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아까 공군 육군이라고 했는데 그 공군 해군이라고 했는데요. 육군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전자 광학 추정 장치 이런 모든 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방산주로서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 시장에서 흐름 자체가 좀 좋은, 그러니까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끼 있는 종목들을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실적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보면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좌측에 잠깐 열어드렸는데요. 2022년도에는 600억에서 매번 증가가 돼서 작년에 1000억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에 반면에 주가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의 차트를 보더라도 2024년도에 이렇게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바닥을 다지고 시장의 평가를 받고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재료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23,000원까지 말하기에는 좀 너무 높네요. 그래도 끼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상한가에 대한 끼를 보여줬던 이 종목들이 한 번만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일단은 14,0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면은 이 두 가지의 그 로봇 관련주이고 방산주에 끼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바닥권에서의 매집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흐름들 수급이 한 번에 몰리면 전고점까지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단기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상장 이후로 2만 원대 위에서 출발해서 거의 6천 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14,980원, 거의 15,000원까지 지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사면에 이어서 웹캐시는 어떤 또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웹캐시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국내 핀테크 1호 기업이고요. B2B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하고 기업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돈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빌려주고 받고 이런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온라인 상품권 이런 쪽이면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 그다음에 네. 상품권 지역 상품권 요즘에 보면은 이제 선거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새로운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인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단기 고점에서 단기 급락 후에 이제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한 18,000원대 1차 목표가 2차 한 2만 원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2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멀리 보면 저는 한 25,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 18,000원, 2만 원 정도. 굳이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오히려 밀리면 분할로 접근하는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확실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멘텀이 방산 로봇 모빌리티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고요. 끼가 있는 종목, 웹캐시도 분명한 어떤 시기적으로 분명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요. 두 종목 5월에 꼭 잡아야 할 종목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장기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종목 꼭 봐야 한다. 장동건 파트너는 T-로보틱스 가져오셨고요. 전태룡 파트너는 아남전자를 가져오셨네요. 네, 자 중장기 종목을 오히려 더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네. 편안하게 좀 끌고 나갈 만한 종목이 없을까라는 관점인데 자, 아남전자는 어떤 게 매력일까요? 네,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종목이라 하더라도 좀 끼 있는 종목, 그 급등기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남전자는 지금 삼성전자 자회사인 하만에 5천억 규모의 인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오디오 사업 인수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아남전자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아남전자가 그럼 왜 하만 인수 관련됐는데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남전자는 이제 하남의 주문 그 OEM 방식에 같이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만에 대한 인수 소식과 함께 급등의 길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또는 이제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좀 이런 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계단형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기 전에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끼는 종목들에서도 이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면 꾸준한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보율도 대단히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편안하게 이 종목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요. 한 차례 강하게 테마성에 급등을 해주고 조정을 주고 제자리를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늘 이슈에 따라서 급등을 보여주고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줬던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줬을 때 현 가격대에 고개 든 이 장대 양봉, 윗꼬리의 장대 양봉은 앞으로의 이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해 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한전자를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아남전자, 삼성전자 자회사가 이제 하만이고요. 아남전자가 요 하만을 인수했다. 이런 이슈가 붙은 종목인데 중장기 종목임에도 끼가 있다. 이렇게 조금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동호 파트너의 T-로보틱스, 요것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진공 로봇, 진공 이송 로봇, 그다음에 자동화 로봇, 무인 로봇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레인보우 스틱하고 MOU를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협업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로봇주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지 않을까. 미리 예상해서 미리 선점을 하자. 네.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모아놓으면 안전하게 저점에서 매집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최근에 고점에서 한 18,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거의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단기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로봇주도 대선 이후에 한 번 정도는 언급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가 좋아 보인다. T-로보틱스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